안녕하세요. 양서방TV의 양서방입니다. 오늘은 당뇨 이야기 9번째 시간, 탄수화물입니다. 우리 당뇨인들이 가장 머리 아프게 생각한 게 탄수화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식이나 주변의 음식들을 보면 빵부터 해서 모두 다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도 없는 환경이고, 당뇨인에게는 가장 해로운 음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뇨인에게는 공공의 적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서도 혈당을 덜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있는데 우리가 찾지 못했던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탄수화물을 줄이려고 밥이나 밀가루 음식을 줄였지, 탄수화물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탄수화물의 성질은 어떠한지 한 번이라도 공부를 해 보셨으면은 아무래도 식사하시는데 덜 힘드셨을 겁니다. 그러나 다들 힘들어하는 이유가 탄수화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탄수화물은 우리의 공공의 적인데 한 번이라도 탄수화물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그 탄수화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수화물의 종류나 탄수화물의 성질만 알면 어떤 음식이 혈당을 많이 올리고 또 어떻게 먹어야 혈당을 덜 올린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하는 이 얘기는 모두 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고 당뇨 전문 의학 박사들도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박사님들이나 얘기를 들으면 전부 다 이 용어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아밀로스, 아밀로텍틴, 미셸, 알파 전분, 베타 전분, 저항 전분,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니까 몇십 분 듣다가 그냥 동영상도 꺼버리고 듣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빼고 의학 용어나 화학 용어를 몰라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수화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우리가 당뇨인들이 음료수나 콜라, 사이다 이런 건 잘 안 먹습니다. 그러나 탄수화물 중에 곡물류, 쌀, 밀가루, 이건 안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곡물류에 대해서 어떤 게 탄수화물이고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우리 혈당을 올리는지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먹는 곡물류가 이 탄수화물인데 모두 이런 곡물류를 전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분이란 열매나 뿌리 열매, 우리 쌀, 보리, 밀가루처럼 말려서 분말을 만들면 흰색이 나오는 게 전분입니다. 그럼 이 전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엽록소가 있는 녹색, 이 색소가 있는 식물, 쉽게 말하면 녹색 식물이 입에서 햇빛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세 개를 강합성 작용을 해서 전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녹말을 만듭니다. 전분이나 녹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걸 만들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장을 하는데 입 안에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열매나 뿌리나 줄기나 뿌리 열매에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쌀이나 보리, 밀, 도토리, 옥수수 이런 건 녹색 식물이 열매로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뿌리 열매로 저장하는 것은 고구마, 감자, 마 등이 있겠죠. 그럼 아예 뿌리로 저장하는 것은 칡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말려서
분쇄를 하고 분말을 만들면 흰색이 되는 게 전분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게 전분인지 구별을 하시고 음식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전분의 성질입니다. 이 전분의 성질만 알아도 우리가 혈당을 많이 내릴 수 있고 똑같은 혈당을 올리면서도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따뜻한 밥보다 찬밥을 먹으면 혈당 수치가 덜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실험도 해보고 또 이렇게 탄수화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는 얘기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고 탄수화물의 성질 때문에 그럽니다. 당뇨 전문 의사 선생님들도 적극 권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먼저 전분의 성질을 알기 전에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부드럽거나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은 혈당이 빨리 오른다는 것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딱딱한 음식보다는 부드러운 음식이 혈당이 빨리 오릅니다. 그래서 주스나 이런 게 빨리 오른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소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혈당이 빨리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빨리 먹으면 천천히 먹는 것보다 혈당이 빨리 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김밥이나 비빔밥을 먹으면 혈당이 높이 나올 겁니다. 그 이유가 빨리 먹기 때문입니다. 빨리 많은 양을 먹기 때문에 당이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보다 비빔밥이나 김밥은 더 당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럼 전분의 성질은 어떤 성질이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분에 대해서 많은 화학 용어라든가 그런 건 다 무시해버리고 두 개만 알면 됩니다. 호화전분, 노화전분. 전분은 호화전분이 됐다, 노화전분이 됐다 하는데 이것만 아시면 탄수화물에 대해서 다 아는 겁니다. 호화전분이란 밀가루로 예를 들면 전분은 물과 혼합해서 끓이면은 젤리처럼 쫀득쫀득해집니다. 이 쫀득쫀득해지는 것을 호화전분이라고 합니다. 호화전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호화전분은 젤리처럼 쫀득쫀득하고 부드러우니까 소화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당이 빨리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라면, 뜨거운 밥 다 호화전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뜻한 것은 다 호화전분이 된 겁니다. 우리가 라면이 몸에 안 좋다, 당뇨인한테 특히 안 좋다, 당이 많이 오른다 한 이유가 지금까지 아시는 것은 그냥 밀가루고 수프 들어가서 안 좋다 그렇게만 생각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호화전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쌀밥과 똑같습니다. 소화가 빨리 됩니다. 그리고 호화전분은 부드럽잖아요. 많이 먹게 됩니다. 씹기가 편하니까 입속에서도 빨리 넘어가니까 많이 먹게 됩니다. 다른 음식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겨울철이니까 밖에 나가면 군고구마 장사가 있을 겁니다. 따뜻한 군고구마를 먹을 때와 고구마가 식었을 때 먹은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이 당 체크를 해보시면 알 겁니다. 따뜻할 때는 부드러우니까 호화전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찬밥이 당이 더 안 오른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다음은 노화전분입니다. 노화전분은 뭐냐? 호화전분이 제가 따뜻한 음식이라고 했죠. 전분으로 만든 따뜻한 음식. 전분은 따뜻했다가 차지면은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소화도 늦게 됩니다. 우리가 떡이나 빵을 바로 쳤을 때 쫀득쫀득 했는데 식으면은 딱딱해지잖아요. 그게
전분이 노화됐다고 생각하십시오. 노화 전분입니다. 뭐 상한 건 아니고 그렇게 변한 것을 노화 전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드럽지 않고 딱딱한 것은 소화가 늦게 되니까 당이 덜 오른다고 했습니다. 찬밥이 곧 노화 전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이 덜 오른 겁니다. 군고구마를 따뜻할 때 먹을 때하고 사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식었을 때 먹었을 때는 물론 맛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따뜻한 고구마가 맛있죠. 그런데 당 수치는 쉽게 말하면 따뜻한 고구마 하나 먹을 때 올라간 혈당 수치하고 식은 고구마 2개 먹을 때 올라간 수치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부르게 먹으려면 되도록이면 따뜻한 전분을 안 먹어야겠죠. 조금 먹을 때는 괜찮은데 많이 먹고 싶을 때는 이왕이면 덜 따뜻한 걸 먹어야 혈당이 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쌀도 맵쌀하고 현미하고 틀리듯이 우리가 현미를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흰쌀보다는. 그 이유가 현미는 토종을 덜 했기 때문에 껍질이 더 있어서 늦게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현미를 먹으라고 합니다. 물론 현미의 껍질을 덜 벗겨서 도정을 덜 해서 섬유질이나 아미노산, 기타 영양소가 더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소화가 더 늦게 됩니다. 그래서 현미를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딱한 건 소화가 늦게 되고 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그럼 찹쌀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장이 안 좋은 사람은 찹쌀로 밥을 해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이에 부담도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려운 용어인데 이 전분에는 아밀로스 20에서 25%, 아밀로펙틴 75에서 80%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밀로스라는 건 좀 딱딱한 거, 쉽게 말하면 딱딱한 성질, 아밀로펙틴은 부드러운 성질. 그러니까 이런 용어는 알 필요 없고요. 모든 전분에는 딱딱한 성질이 20에서 25%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 중에서 유일하게 두 가지가 이 딱딱한 성질이 없는, 아밀로스가 없는 곡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찹쌀하고 찰옥수수입니다. 이 두 개는 전분에 딱딱한 성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부드럽고 더 물에 끓이면 쫄깃쫄깃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당뇨인한테 찹쌀은 흰쌀보다 더 안 좋고 혈당 수치를 더 많이 올립니다. 찰옥수수도 그럽니다. 찰옥수수와 찹쌀만 빼고는 나머지 전분은 다 똑같습니다. 딱딱한 성질이 20에서 25%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호화전분과 노화전분만 알아도 왜 당이 전분을 먹으면 오르는지를 아셨을 겁니다. 모르실 때는 라면을 먹으면 그냥 라면은 당이 많이 오르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라면을 먹으나 팥죽을 먹으나 오르는 건 양의 비례에서는 똑같습니다. 틀리는 건 식은 걸 먹을 때와 따뜻한 걸 먹었을 때 그 차이입니다. 그러나 라면이나 죽을 차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게 드셔야 됩니다. 그러나 전분인데도 차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차게 드시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은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호화전분하고 노화전분. 전분이 물과 혼합해서 끓이면은 젤처럼 말랑말랑해지고 신축성이 있고 부드러워져서 호화전분. 이 호화전분을 다시 식히면
노화전분. 호화전분은 부드럽고 씹기 좋으니까 소화가 빠르고 당이 올라가는 것이고, 노화전분은 딱딱하고 소화가 힘드니까 호화전분보다 소화가 느리니까 당이 천천히 오르는 것입니다. 모든 전분, 쌀부터 해서 모든 전분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음식을 드시면 혈당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탄수화물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